크롬. 안녕하세요. TT 준성입니다. 오늘은 프린스턴 카보넉스 웨이크 6560 에볼루션. 아이고 참 이름도 길다. 아무튼 프린스턴 카보넉스 최상급 필셋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광고냐 또 협찬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 돈 주고 샀어요. 왜 뭐 이것저것 쓸 휠들이 많은데 엄청 비싸잖아요. 720만 원이거든요. 소비자격 올려서. 신형으로 되면서 가격 올려서 720만 원인데 진짜 큰 맘 먹고 한번 질러봤어요. 왜 질렀냐? 일단 이네오스 팀이 굉장히 극찬하고 자기 돈 주고 사서 쓴다는 소문이 있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휠인데 제가 얼마 전에 컨텐츠 촬영했던 윤재비 선수와 인터뷰를 찍었었잖아요. 그때 윤재비 선수가 이미 GLM코나 GP 같은 거 스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돈 주고 사서 프린스턴 카보넉스를 레이싱용으로 쓰고 있다고 극찬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 뭐 당연히 그 가격만큼의 퍼포먼스 차이가 당연히 있진 않겠지만 정말 미세한 차이로 퍼포먼스 최상급 휠셋이 다른 게 과연 느껴질까?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유튜버이기도 전에 저도 자전거 테크 관련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일반 자덕 중에 한 명으로서 과연 내가 그 최상급 휠셋의 퍼포먼스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가격만 비싸고 뭐 이쁘게만 한 그런 휠셋일까?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구매를 한 거고요. 올해까지 한번 좀 써보고 내년에 팔지 아니면 뭐 주력 휠로 쓸지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무튼 질렀어요. 제가 지른 건 6560의 허브는 택틱 레이싱 제로1이라는 되게 가벼운 허브가 있어요. 그 모델로 선택해서 골랐고요. 림 높이는 66.5, 한 62.5mm 정도 되고 휠 스펙은 1370g 그 정도 되더라고요. 택틱 레이싱 허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면서 내구성도 괜찮다는 평들이 있어서 그렇게 골랐고요. 은색 크롬 데카를 골랐고 휠을 간단 스펙만 소개시켜드리면 스포크는 샤핌 CX 레이어. 요새 카본 스포크가 다 대세지만 아직까지 샤핌 CX 레이를 고집하는 프린스턴 카보넉스 회사의 휠셋이고 내경은 요새 대세인 21mm, 그다음 외경은 28.2mm로 해서 25에서 28c를 최적으로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그런 휠셋이죠. 정말 참 궁금했단 말이죠. 이네오스 팀도 다 자기 돈 주고 사서 쓴다 하고 윤재비 선수도 극찬하고 주변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찬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는 뭐 엘리트 드라이브나 파스포츠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 주변 저도 궁금해서 제 주변에 물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르게 됐고 제가 얘를 이제 한 3주 정도 사용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2주만 사용하고 리뷰를 찍고 그 다음에 아비아바 에어엑스 그 광고가 저한테 지금 예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걔도 얼마 전에 찍었는데 걔도 빨리 타보고 리뷰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3주가 걸렸냐? 2주를 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진짜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가격뽕이 있는 건가? 내가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이게 너무 좋다고 느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 차려 TT준 정신 차려라. 이게 뭐 너무 리뷰가 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뽕 때문에 너무 극찬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주를 프린스턴 카보넉스를 타고 그 다음에 다음 휠 광고가 예정되어 있는 아비아브 에어렉스 신형 걔는 뭐 기한급은 아니죠. 입문급으로 나온 에어렉스 신형을 껴보고 그 다음 다시 얘로 지금 바꿨어요. 사용하다 보니까 3주가 걸리게 됐고 결론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이게 물론 퍼포먼스 차이 그 가격만큼 절대 비례하지 않고 정말 미세한 차이예요. 정말 미세한 차이. 뭐 진짜 기록으로 측정을 하면은 뭐 초 차이가 막 이렇게 나고 막 미친 듯이 얘가 더 빠르고 그렇진 절대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뭐 타면서 느껴지는 정말 미세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이 도그마 타는 형님들이 괜히 지르는 게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깜짝 놀랐던 부분 제가 왜 3주가 걸리게 됐냐면은 일단 60 평균 림 높이 62.5mm니까 항속성은 괜찮아요. 근데 항속성이 그렇다고 한 60mm 넘어가는 하이림들하고 다른 거 비교했을 때 미친 듯이 얘가 항속성이 엄청 좋고 완전 에어로 한 휠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항속성은 솔직히 그냥 뭐 상 점수를 주면은 다른 휠들이 뭐 상이라고 하면 얘도 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깜짝 놀란 부분은 뭐냐면은 하이림인데도 불구하고 어필에서 굉장히 경쾌하고 미친 듯이 경쾌한 건 아니죠. 근데 다른 하이림 대비 어필에서 굉장히 경쾌해요. 경쾌하고 휠이 그 고속에서 되게 견고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안정성이 느껴지면서 어필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보통 하이림은 반응성이 물론 뭐 로우림이나 미들림보다는 당연히 좀 굼뜬감이 있긴 하지만 다른 하이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어필이 손해를 많이 보는 느낌이 안 든다. 보통 일반 하이림에 끼면 이제 오르막 고가 코스가 나오게 되면 얘가 반응이 좀 굼뜨니까 거기서 한 박자 늦고 그다음에 파워도 좀 더 쓰게 되는 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얘는 60mm가 넘어가는 휠임에도 불구하고 어필해서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이 고정관념 선입견을 좀 깨줬던 휠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뭐 미친 듯이 뭐 어필도 가벼운데 항속성도 좋고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너무 가격봉에 심취해서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 리뷰인가 싶어서 아비아브 에어로엑스 걔도 60mm거든요. 걔도 60mm에 무게가 1370 거의 비슷해요. 스포크도 똑같이 샤핌 CX래요. 허브만 다른 거죠. 얘는 허브가 택틱 레이싱 제로원 허브고 뭐 아비아브 건 아비아브 자체 허브던가 뭐 그래서 그렇게 다르니까 물론 얘가 프리스터 카보녹스를 에어렉스에 비교하면 안 돼요. 얘는 완전 초고가 기암급 휠셋이고 아비아브 에어렉스는 아비아브에서 기암 모델도 있지만 입문 에어렉스 모델이기 때문에 걔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휠들을 타봤을 때 그런 종합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괜찮다 진짜. 근데 뭐 가격 720만 원 생각하면은 절대 추천을 드리지 못하겠다. 하지만 이 최상급 휠셋답게 진짜 그 미세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긴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주변에 뭐 파스포츠나 엘리트 드라이브 별 차이 다 못 느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택틱 레이싱 제로원 허브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레이싱 제로원 허브를 쓰는 휠셋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서 택틱 레이싱 제로원 허브를 가지고 휠 빌딩을 새로 해도 정말 좀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휠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모든 거에는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가 내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좀 들긴 들거든요. 보통의 엑스트라 알트 허브 같은 경우도 경량 허브 같은 경우는 수명이 되게 짧아가지고 뭐 1000km, 2000km마다 한 번씩 허브 정비를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이슈가 있는데 뭐 저도 아직 그 롱텀으로 뭐몇 달을 굴려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뭐 검색을 해봤을 때는 블로그 하시는 분 중에서 후기 남기신 분이 이 허브의 내구성도 되게 괜찮았다 우중 라이딩 했는데 한번 뜯어봤는데 되게 멀쩡하고 괜찮았다더라 뭐 그런 후기도 있는 거 봐서는 좀 더 롱텀 리뷰를 써봐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극찬하는 리뷰는 사실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뭔가를 까야 되는데 깐다면 깐다면 가격. 아니 휠만 720만 원이니까 선 넘잖아요. 그 전에가 작년 스트라다 모델이었을 때가 아마 580인가 600 얼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올해 또 올라서 휠이 720만 원이다. 720만 원이면 완차도 맞출 수 있는데 어지간한 완차보다 휠셋만 해서 비쌀 수 있는 그런 미친 가격인 게 정말 좀 단점이겠죠. 근데 어차피 이 프린스턴 카버웍스 사는 사람들은 가성비를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난 감성, 이 도그마 타신 형님들, 돈 많으신 형님들이 시원하게 질러서 사용하는 휠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어차피 찾을 사람들 찾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양양그란 폰도 때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탔었고 뭐 그때 빅플리 트러블 이슈가 있어서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솔라를 하게 됐는데 뭐 양양 그란폰 코스 특성상 어필도 있지만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앞에 가던 세 분이 돌리고 있는데 거기가 좀 퍼지긴 했죠. 근데 저도 퍼질라 말라 하지만 어쨌든 혼자서 그거를 잡아내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제가 그냥 일정하게 쭉 밀고 가서 결국엔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잡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약다운이라고 평지에서 이득을 많이 보면서 어필에서도 그렇게 많이 손해를 안 봤으니까 저기는 앞에는 3명이서 돌리는데 제가 잡아댄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 화천 DMC는 제가 아비아브 에어로엑스로 나갔었는데 이제 곧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영상이 그 전에 올라갈지 다음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설악그란 폰도 때는 제가 원래 그냥 아비아브 에어렉스를 쓰려다가 프리스터 카보너스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에어렉스가 나쁜 휠이라는 게 절대 아닌 거고 정말 미묘한 차이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프리스터 카보너스가 훨씬 더 좋다고 느끼고 있고요. 물론 비교하는 게 좀 잘못되긴 했죠. 아비아브도 기암급, 뭐 아비아브 알도나 아니면 초경의 아비아브 에이온 거기가 기암급이고 에어렉스는 이제 입문급
인문군 이제 저렴하게 나가는 엔트리니까 그렇게 비교하기 좀 아닌 것 같고, 또 아무튼 에어렉스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제가 아비아 에어렉스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화천 DMZ 대회 때 아비아 에어렉스를 끼고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 팀 성적과 제 성적이 걸려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설악가람 폰도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욕심이 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돈 주고 산 프리스턴 카보너스를 끼고 나가 볼 겁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마저 아비아바 에어렉스를 좀 더 타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좀 재밌는 컨텐츠를 아비아바 광고를 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합쳐서 재밌는 약간 비교 컨텐츠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리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오늘 준비한 프린스턴 카보너스에 대한 리뷰는 뭐 별게 없어요. 진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극찬만 하게 되는데, 단 가격 빼고는 사실 깔 게 없다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다른 휠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 못 느끼겠더라 라고 결론을 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영상을 찍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가지고, 얘를 올해 좀 주력 휠로 써보다가 내년에 팔지, 아니면 다른 또 마음에 드는 휠이 나오면은 걔로 쓰게 될지, 아니면 얘를 주력을 쓰게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 주 설악은 얘로 나갑니다. 오늘 준비한 프린스턴 카보너스 웨이크 6560 에볼루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참 휠 이름도 길다. 빠이.